네, 안녕하세요. 아, 기출문제 2024년 시행 제47회 기출문제. 올해 나온 거죠? 오늘은 47회 각 과목별로 풀고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는 날입니다. 해상보험 문제 1번. 설령 20년의 선박이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던 중 기관실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심한 손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후 화물은 전량 양하되었으며 그중 정상 화물은 화주에게 인도되었고 화재 진압 소방수로 인하여 손상된 화물은 선주에 의해 폐기되었다. 화재 진압 소방수, 이게 이제 공동해선이 되겠죠, 그죠? 개괄적인 조사 결과 선박의 수리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주는 선박보험자에게 위부 통지를 하고 선박보험자는 통상의 절차로서 위부 승낙을 거절하였다. 위부를 승낙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보험자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 후 손상 선박은 선박보험자의 동의 하에 현장 인도 조건으로 고철로 매각되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이제 파트인데 공동해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박스에 보니까 피보험 선박의 보험 관련 정보,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이 각각 300만 달러, 보험 조건이 디덕터블 5만 달러 조건의 ITCR이고 양항에서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은 240만 달러, 사고 관련 정보는 손상 선박의 순 매각 대금 100만 달러, 화재 시 본선 적재 화물 중 정상 인도된 화물의 CIF 가액은 80만 달러. 정상 인도된 거니까 손상된 것도 있겠죠, 그죠? 소방수에 의해 손상되어 폐기된 화물의 CIF 가액, 이 두 개를 합쳐야 화물의 CIF 가액이 되겠죠. 화재 진압 비용이 30만 달러. 공동에서는 1994 YAR 규칙에 따라서 정산되고 이자 및 수수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손상 선박의 예상 수리비가 화재 손상 200만 달러 및 소방수에 의한 손상 120만 달러로 사정되었다면 잔존물 매각 대금 회수를 포함하여 선박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순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두 번째, 손상 선박의 예상 수리비가 화재 손상 200만 달러 및 소방수에 의한 손상 50만 달러로 사정되었다면 선박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각각 10점씩 주어졌습니다.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한, 올해는 거의 뭐 70% 이상을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70% 이상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선박이 스크랩 처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공동훼손 정산이죠. 공동훼손을 정산하려면 공동훼손 손해를 산정해야 되겠죠, 그죠?
공동훼손 손해를 산정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선박의 희생 손해를 구하는 겁니다. 선박의 희생 손해. 선박의 희생 손해. 고철가액으로 매각이 되었을 때 선박의 희생 손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SMV, 사운드 마켓 밸류에서 예상 단독 훼손 PA 플러스 고철가액을 더해서 통째로 뺀 다음에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상 시장가액은 보니까 240만 달러로 나와 있고요. 예상 피해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상 피해는 2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랩 밸류는 잔존물 가액은 100만 달러로 주어져 있죠, 지문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300만 달러를 240에서 빼니까 희생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희생 손해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손해. 공동훼손 비용 손해. 화재 진압 비용 있었죠? 화재 진압 비용. Firefighting expense 해서 화재 진압 비용이 30만 달러. 30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폐기된 화물이 있었죠? 화물의 희생 손해. 적하의 희생 손해. CIF 가액 기준으로 2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CIF 가액 기준으로 소방수에 의한 이건 소방수 손해죠. 소방수에 의한 20만 달러의 손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니까 자 여기는 없고 요거 30만 달러 화재 진압 비용하고 적하 희생 손해 20만 달러하고 총 50만 달러의 공동훼손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훼손을 요게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1번) 질문 화재 손상 200만 달러 그리고 소방수 손상 120만 달러일 때 보험자의 순지급보험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 손해를 구했으면 뭘 해야 되겠죠? 정산해야 되겠죠. 공동훼손 분담가액 분담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선박의 경우는 공동훼손 분담가액이 어떻게 구합니까? 선박은
SMV 자, 이건 전손됐다고 했으니까 스크랩 밸류 플러스 희생손해죠. AMG. 자, 스크랩 밸류가 100만 달러로 했죠. 희생손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100만 달러가 분담가액이 되고, 적하의 경우 희생손해 적하의 경우는 CIF 적하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하고 살아남은 정상 화물에다가 손상 폐기된 화물을 더하면 되죠. 꼭 CIF에서 데미지를 빼고 AMG를 더하나 선박이나 적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거에다가 희생된 거, 살아남은 거에다가 희생된 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분담가액은. 자, 얘는 정상으로 살아남은 게 80만 달러고 희생된 거는 20만 달러입니다. 소방수에 의한 희생손해 20만 달러죠. 그래서 얘도 100만 달러의 뭐가 분담가액이 있다. 그러면 50만 달러를 각각 25만 달러씩 나누면 되겠죠. 25만 달러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구하라 했죠. 요게 2번, 3번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여기서 지문이 순지급보험금을 구하라. 보면은 잔존물 매각 대금 회수를 했을 때 실제로 지급되는 게 얼마냐,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는 전선보험금이죠. 전선보험금이 300만 달러.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예상 PA하고 예상 PA하고 예상 공동훼손 희생손해 소방수에 의한 손상이 120만 달러죠. 그러면 우선 수정전손 성립 여부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다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예상 회복 비용이 뭐 예상 수립이라고도 하는데, 자, 예상 회복 비용이 뭐보다 부부 가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부보가액은 300만 달러입니다. 그럼 예상 회복 비용은 예상 PA 예상 희생 손해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중 선박 분담분입니다. 비용 손해 중 선박 분담분이라는 얘기죠. 예상 PA가 얼마예요? 예상 PA가 200만 달러죠. 여기 지금 1번 문제에서 주어진 게 200만 달러. 예상 희생 손해가 12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이 공동훼손 분담금을 구하기 위한 선박의 희생 손해, 요 닐하고는 다른 거죠. 요거는 견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상 희생 손해, 예상 단독훼손, 그리고 비용 손해 30만 달러의 2분의 1 분담이죠. 분담분이. 이거는 이제 15만 불. 그러면 335만 불이죠. 요거는 당연히 추정전손이 성립이 되죠. 요게 부보가액이 300만 달러니까요. 요거를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추정전손이 이제 성립이 당연히 되죠. 예상 희생 손해가 120만 불. 여기 지문에 주어진 것처럼 예상 수리비가 200만 달러. 그 두 개만 합쳐도 300만 달러가 넘으니까 굳이 이제 지문만 보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 선박보험자 지급보험금을 구하면 이제 전손보험금, 그죠? 전손보험금이 300만 달러, 부보 금액 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분담금 요만큼 내고 요만큼 회수하죠. 회수액. 적하로부터의 회수액이 있어요. 여기에 25만 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크랩 밸류. 스크랩 밸류는 보험자가 회수를 한다는 가정하에 100만 달러, 그죠? 자, 전손보험금이 있으니까 디덕터블은 공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30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를 빼면은 보험회사에서는 175만 달러를 순수하게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2번 질문에 답을 할 차례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선박보험자 지급보험금, 요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지죠. 자, 추정전손 성립 여부를 봐야 되겠죠. 예상 회복 비용, 예상 수리비가 부보가액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예상 수리비가 부보가액 얼마?
300만 달러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상 회복 비용은 예상 PA에다가 예상 GA 희생 손해 그리고 비용 손해 중 선박 분담분인을 더해서 예상 회복 비용을 구합니다. 예상 회복 비용이 2번 지문에서는 예상 피해가 200만 달러, 예상 GA 희생 손해, 즉 소방수에 의한 손상이 50만 달러입니다. 비용 손해는 진압 손해, 진압 비용 30만 달러에 2분의 1 해서 15만 달러. 자, 265만 달러죠. 265만 달러는 부보가액 3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정전손 불성립. 추정전손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줘야 되죠? 합리적인 강가액을 구해봐야 됩니다. 합리적인 강가액. 자, 선주가 위부를 통지했는데 보험자가 승낙을 하든 안 하든, 위부에 대한 승낙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판단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강가액은 뭐냐? 정상시장가액, 선박의 정상시장가액에서 스크랩 밸류를 빼주면 됩니다. 스크랩 밸류. 자, 선박의 정상시장가액에서 스크랩 밸류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강가액. 만약에 SMV가 부보가액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서는 부보가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합리적인 강가액이. 자, SMV는 240만 달러죠. 스크랩 밸류는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합리적인 강가액은 140만 달러입니다. 140만 달러. 이 140만 달러는 예상 수리비. 여기서 말하는 예상 수리비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겁니다. 250만 달러. 250만 달러 미만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강가액, 합리적인 수리비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박보험자 지급보험금은 첫 번째 합리적인 강가액, 미수리 손상 수리비. 여기 우리가 구한 합리적인 강가액이다. 합리적인 강가액이다. 미수리 손상 수리비가 얼마예요? 140만 달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게 공동훼손 분담금을 줘야 되겠죠. 전손이 성립되면 공동훼손 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 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손보험금을 아까 구할 때 예상 PA에다가 예상 GA 희생손해 그리고 비용손해 선박 분담금을 더해서 추정전손이 성립되는지를 알아봤죠. 그럼 여기에 공동훼손 분담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전손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손보험금에는 저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공동훼손 분담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손 처리할 때, 미수리 손상 수리비를 처리할 때는 공동훼손 분담금을 별도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공동훼손 분담금 공동훼손 분담금을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디덕터블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죠. 디덕터블이 두 번째 박스에 보면 5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면 140, 160, 5만 달러에서 디덕터블을 뺀 160만 달러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공동훼손 분담금에 여기는 공동훼손 선박의 희생손해가 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공동훼손 분담금 중에 선박의 희생손해가 여기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5만 불이다. 5만 불이다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에서 여기서 공동훼손 분담금 중 선박의 희생손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박의 희생손해가 5만 달러고 선박의 분담 비율이 50%라고 하면 여기서 2만 5천 달러를 별도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별도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이런 거를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유사한 문제를 이제 일본 문제를 냈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전손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희생손해가 만약에 구에서 있을 때는 분담금 중에서 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중에서 선박의 희생손해 중 선박 분담 비율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된다. 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저기 5만 달러라고 하면 이렇게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공동훼손 정산하는 거, 그다음에 스크랩 밸류가 있을 때, 즉 고철로 매각했을 때 공동훼손 손해 정산하는 거, 그다음에 또 추정전손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것. 약간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않을 때 지급보험금을 여하에 구하는 것. 여기에 좀 더 어렵게 냈으면 요걸 냈겠죠. 선박의 희생손해를 일부 나오게끔 계산을 해서 문제를 냈을 때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시애틀에서 부산으로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고 연이어 부산에서 홍콩으로 항해 중 또 악천후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 이들 손상 수리는 연기되어 선박의 통상적인 건선거 기간 중에 선주 수리와 함께 실시되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ITC 헐 디덕터블 $10,000 조건으로 가입된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박스에 보니까 건성거료 및 수리비 정보에서 도킹, 언도킹, 입출고 비용이 6,000달러, 드라이도크 10일 동안에 1,000달러씩 해서 10,000달러, 1차 악천후 손상 수리비는 20,000달러, 2차 악천후 손상 수리비 30,000달러. 자, 디덕터블 10,000달러에 유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주 수리비 50,000달러 해서 총 116,000달러. 각각의 수리가 별개로 실시되었다면 1차 악천후의 경우는 드라이도크의 5일, 2차 악천후의 경우는 8일, 그 5일만 겹치네요. 그죠? 선주 수리는 풀타임이니까 5일 겹치고 또 2차와 3일 겹치고 또 이틀은 본인 전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손해의 분류를 해야 되겠죠? 손해 분류를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안지에 줄 꺼져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줄 긋을 필요 없어요. 자, 1차, 2차 선주수리.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주수리. 자, 1차 악천후 손상수리비가 20,000달러였고요. 두 번째 악천후 손상수리비가 30,000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주수리비가 50,000달러였죠. 그 다음에 도킹, 언도킹, 입출고 비용입니다. 입출고 비용. 6,000달러입니다. 6,000달러니까 얘하고 반씩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6,000달러 반씩 나누면 3,000, 3,000, 그죠? 보험자하고 선주하고 반씩 나눠야 되니까 6,000을 일단 3,000, 3,000으로 나누고 얘는 1차, 2차가 있었으니까 1,500달러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도크 듀. 자, 5일간이 겹치죠, 그죠? 5일간은 요 세 명이 다 겹칩니다. 그러면 또 얘하고 5대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총 5일간 하루에 1,000달러라고 했으니까 5,000달러죠, 그죠? 5,000달러. 얘가 2,500. 얘는 1,250. 얘도 1,250. 그 다음에 겹치는 게 3일 있죠? 3일은 2차하고 얘만 5대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일이니까 3,000달러니까 1,500달러씩 나누면 되고요. 또 하나 있죠? 이틀 초과되는 거, 드라이도크 이틀. 요거는 온리 선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틀 2,000달러. 자, 요걸 다 합치면 22,750. 요걸 다 합치면 33,250, 그지? 요거는 5만 5만 8천, 5만 9천 원이에요, 그죠? 자,
요 금액이 디덕터블에 미달되면 통째로 요 금액이 요 산출된 금액이 만약에 디덕터블이 3만 달러였다. 요러면 요거는 면책이죠. 면책이면 어떻게 가요? 얘는 얘한테로 가고 얘는 얘한테로 가고 얘는 얘한테로 가고 이렇게 바뀝니다. 통째로 선주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부담할 거는 보험회사 부담하고 면책되는 수리비는 선주가 부담하게 된다. 요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전제가 안 된 상황이에요. 자, 1차 사고 수리비 얼마 나왔어요? 22,750. 여기서 $10,000 빼면 디덕터블 $10,000 빼면 얼마? 12,750. 자, 2차 사고 수리비. 자, 해상보험에서 디덕터블은 one accident, one 디덕터블입니다. 자, 34,250. 그래서 $10,000, 디덕터블 $10,000 빼면 24,250. 해서 총 36,000, 37,000달러.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거는 37,000달러. 선주가 부담할 것은 59,000달러. 59,000달러.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요겁니다. 만약에 디덕터블이 수리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자체를 전부 면책을 시켜서 전부 선주 수리에다 더하는 게 아니고 수리비만 선주 수리에 가고 도쿠비 비용은 요게 없어지니까 얘하고 이렇게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셔야 착오가 없어요. 정산이 잘 되고 손해를 분류할 때 그 차질이 없도록. 제가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 한번 냈었는데 나왔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